새벽 4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산 무기 폐기. 앞으로 우리는 한국 무기만 쓴다. 그 순간 미국은 경로했고 중국은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상이 세계 최강 대국들과의 관계까지 끊어내게 만든 걸까요? 이스라엘 이란 전면 충돌 위기 속 아랍에미리트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지금 그 이유를 공개합니다. 그날 아침 아부다비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 완전히 깨어 있었고 침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걱정으로 빙빙 돌고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이름은 자이드 알파라지이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차관을 맡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처럼 들리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희 군대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고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제 책임이에요. 하지만 지금 새벽 5시에 침대에 누워서는 제가 완전히 제 일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제는 제 경력에서 최악의 날 중 하나였어요. 일상적인 훈련 연습이어야 했던 것에서 저희 군인 3명이 심각하게 다쳤어요. 그들이 실수를 해서가 아니었어요. 부주의해서도 아니었어요. 가장 필요할 때 저희 장비가 그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다쳤어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샀던 저희 오래된 박격포들이 또 고장났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박격포들은 이번 달에만 5번이나 오작동했어요. 5번요. 일주일에 한 번보다 더 많은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만들러 부엌으로 갔어요.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이 무기들에게 계속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어떤 박격포들은 너무 심하게 과열돼서 저희 군인들이 근처에 서 있기도 위험할 정도였어요. 금속이 너무 뜨거워져서 그냥 만지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수 있었어요. 다른 박격포들은 정반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군인들이 뭘 시도해도 전혀 발사되지 않았어요. 진짜 전투에서 방아쇠를 당겼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피곤한 이마를 문지르며 두통이 시작되는 걸 느꼈어요. 새 박격포가 필요해. 텅 빈 부엌에 혼잣말을 했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것들로, 군인들의 생명이 달려있을 때 실망시키지 않을 것들로요. 하지만 좋은 군사 장비를 찾는 건 간단하지 않아요. 가게에 가서 새 텔레비전을 고르는 것과는 달라요. 군사 무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해요. 그날 정오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 작업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문에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불렀어요. 제 비서 오마르가 서류로 가득 찬 두꺼운 폴더를 들고 들어왔어요. 오마르는 항상 매우 신중하게 조사를 하는 똑똑한 젊은이에요. 그가 그렇게 두꺼운 폴더를 가져올 때는 중요한 일에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차관님, 오마르가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오전 내내 다른 나라들의 무기를 조사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미국, 유럽, 러시아의 박격포들을 살펴봤어요. 희망을 품고 올려다봤어요. 그래서 좋은 걸 찾았어? 오마르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모두 저희 예산으로는 너무 비싸거나 저희 군인들이 현장에서 유지보수하고 수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미국 것들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3배나 비싸요. 유럽 것들은 구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특수 부품이 필요해요. 그리고 러시아 것들은 전문 기술자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택지가 떨어져 가고 있었고 저희 군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믿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했어요. 그때 오마르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하는 말을 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차관님, 달에서 박격포를 사자고 제안한 것처럼 그를 바라봤어요. 한국. 오마르, 언제부터 한국이 군사 무기를 만든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놀라운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들어요. 제 삼성폰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현대차 운전하는 것도 좋아해요. 하지만 박격포요? 그건 소비자 전자제품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마르가 열심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차관님.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최근 몇 년 동안 실제로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필리핀 군대가 한국 박격포를 사용하고 있고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아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오마르. 전 세계 사람들이 군사 무기에 대해 생각할 때는 미국, 러시아, 아마 독일이나 프랑스를 떠올려요. 한국은 무기 제조로 유명하지 않아요. K-팝과 스마트폰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이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분야에서 더 뛰어나다면?
만약 저희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한동안 그곳에 앉아서 사무실 창문 밖 아래쪽에 번화한 아부다비 거리들을 바라봤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최고의 해결책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와요. 용기를 내어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시도해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오마르를 다시 돌아봤어요. 알겠어요? 필리핀으로 날아가요. 얼마나 빠르게 결정을 내렸는지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어요. 이 한국 박격포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매일 실제로 사용하는 필리핀 군인들과 이야기하고 싶고요. 저희 군인들의 생명을 이 무기들에 맡길 거라면 정말로 작동한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해요. 오마르의 얼굴이 흥분으로 밝아졌어요. 바로 여행 준비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가 준비를 하러 제 사무실에서 급히 나가면서 저는 다시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이 결정이 제 전체 경력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지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걸 거의 몰랐어요. 3일 후 저는 필리핀 정글 깊숙한 곳에 있는 군사 시험장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공기가 젖은 수건을 통해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뜨겁고 짙고 끈적했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벌써 등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필리핀 군대에서 제 방문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해 놨어요. 이 한국 박격포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그냥 설명만 해주는 게 아니라 증명해 보이려고 했어요. 오늘 테스트용으로 박격포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필리핀 지휘관인 산토스 대령이 말했어요. 키가 작고 친근하며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미국산 하나와 한국산 하나요. 나란히 놓고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들판을 바라보니 두 무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 박격포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크고 무겁고 군용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진지하고 강력해 보였어요. 마치 전쟁 영화에 나올 법한 것 같았어요. 미국 것부터 시작해봐요. 제가 말했어요. 익숙한 선택을 먼저 보고 싶었거든요. 필리핀 군인들이 미국 박격포 주위로 자리를 잡았어요. 설치 과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여러 부품을 조정하고 다양한 설정을 확인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되도록 해야 했어요. 전체 과정이 5분의 세심한 작업이 걸렸어요. 발사 준비 완료. 팀 리더가 외쳤어요. 발사했을 때 소리가 정말 대단했어요. 쾅! 박격포가 제 발밑에 땅을 흔들었어요. 가슴으로 그 위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몇 초 후 표적장에서 무전기를 통해 소식이 들려왔어요. 표적 명중,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좋은 사격이었습니다. 몇 번 더 발사했어요. 결과는 견고했어요. 80% 정도 표적을 맞췄어요. 승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좋아요. 미국 장비에게서 기대했던 것 그대로예요. 산토스 대령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가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한국 박격포를 시도해봅시다. 팔짱을 끼고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뭘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한국 박격포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더 작고, 더 매끄럽고, 거의 우아해 보였어요. 무기에 사용하기엔 이상한 단어였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박격포 팀이 마치 1000번도 연습한 춤을 추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그들의 손이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장비 위를 날아다녔어요. 제가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발사 준비 완료. 팀 리더가 발표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계를 봤어요. 벌써. 하지만 방금 시작했잖아요. 30초입니다. 차관님. 산토스 대령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박격포는 속도를 위해 설계됐어요. 그를 바라봤어요. 30초요. 미국 팀은 5분이 꽉 필요했는데 준비되면 발사하세요. 방금 목격한 것을 여전히 이해하려고 하면서 말했어요.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제 턱을 떨어뜨렸어요. 단 1분 만에 8발 발사. 한국 박격포가 기계처럼 움직였는데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군인들이 조작하고 있었어요. 1분에 8발. 크게 말하며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무전기가 다시 지직거렸어요. 이번엔 표적장에서 온 목소리가 흥분해 있었어요. 모든 표적 명중. 직격탄. 8발 모두 중앙 표적으로부터 50cm 이내에 착탄했습니다. 입이 완전히 벌어졌어요.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0% 정확도. 속삭였어요. 그리고 미국 박격포보다 더 빠르고 더 가벼워요. 산토스 대령을 돌아보며 머릿속에 질문들이 빠르게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보된 것을 만들었어요? 필리핀 장교의 미소가 더욱 커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 박격포들을 인도할 때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어요. 전투에서 군인들의 생명은 세 가지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속도,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이요. 그래서 이 박격포를 빠르게 작동하고 정확하게 쏘고 끔찍한 날씨,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기능하도록 설계했다고 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마치 마음속에서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한국은 그냥 제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군사 혁신가들이 되기도 했을 텐데 저는 그들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한국 박격포를 바라보며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을 때 주변 정글이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부다비로 돌아와서 제 사무실이 왠지 달라 보였어요. 아마도 박격포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거나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들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틀 후 저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모든 고위 장군들과 함께 앉아서 저희 군사 장비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명확한 권고안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할 텐데 저는 그 권고안이 뭐가 될지 꽤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중요한 회의가 하나 더 예정되어 있었어요. 사무실 문에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어요. 오마르가 들어왔는데 제가 전에 만난 적이 없는 남자가 따라왔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간단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모든 것이 전문적이면서도 겸손해 보였어요. 차관님, 한국 무기회사에서 오신 김 씨입니다. 오마르가 말했어요. 차관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여기까지 오셨어요. 김 씨가 앞으로 나서서 정중한 인사를 했어요. 너무 깊지도 않고 하지만 예의 바르게요. 알파라즈 차관님,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 저를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앉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매우 궁금해요. 김 씨가 앉아서 제 눈을 직접 바라봤어요. 그가 다음에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비즈니스 얘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것에 대해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란스러워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뭐에 대해 솔직하다는 거죠? 저희 박격포는 완벽하지 않아요. 김 씨가 주저없이 말했어요. 완벽한 무기는 없고 저희 것이 다르다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눈을 깜빡였어요. 무기 제조업체들과 거래한 모든 세월 동안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영업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몇 시간 동안 말하곤 했었거든요. 김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 박격포를 너무 빠르게 너무 오랫동안 발사하면 짧은 냉각 시간이 필요해요. 아마 2분 정도요. 그리고 매우 가파른 산 경사면에서는 각도 계산을 수동으로 조정해야 해요. 이런 것들은 작은 제약사항이지만 존재하는 것이고 알고 계셔야 해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긴장함도 없고 뭔가를 숨기려는 시도도 없었어요. 그냥 솔직한 정직함이었어요. 왜 자신의 제품의 약점을 저에게 말하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김 씨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그냥 한 번의 빠른 판매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 수년 동안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저희 박격포가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해하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귀하의 군인들이 더 안전할 거예요.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모든 무기 상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박격포 자체를 넘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어요. 김 씨가 서류 가방을 열고 폴더를 꺼내며 계속 말했어요. 저희가 판매하는 모든 것에 대해 완전한 지원을 제공해요. 그가 저에게 문서를 건네주었어요. 10년 동안 무료 수리와 유지 보수요. 뭔가 고장나거나 조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비용 없이 고쳐드려요. 또한 귀하의 군인들을 한국에 있는 저희 시설로 초대해서 저희 최고의 교관들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기 아부다비에 서비스 센터를 건설할 것이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면서 지원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서비스 센터를 건설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 사람들과 함께요? 네. 김 씨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희는 그냥 무기를 팔고 사라지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요. 귀하가 성공하면 저희도 성공해요. 귀하의 군인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면
저희가 일을 올바르게 한 거예요. 앞에 있는 서류들을 바라봤지만 제 마음은 페이지의 글자들을 넘어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박격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방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김 씨가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알파라지 차관님, 한국 회사들은 윈윈이라고 부르는 것을 믿어요. 양쪽 모두 이익을 얻어야 해요. 양쪽 모두 함께 더 강해져야 해요. 저희는 누구를 이용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여기 왔어요. 김 씨의 눈을 다시 바라봤어요. 속임수가 없었어요. 아마 지켜지지 않을 큰 약속들로 된 화려한 세일즈 피치도 없었어요. 그냥 존중과 책임감이었어요. 그 순간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제 사무실에 앉아서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정했어요. 김 씨, 제가 일어서서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당신은 정확히 저희가 신뢰해야 할 종류의 회사, 그리고 그런 종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악수를 하면서 이 결정이 UAE 군사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정말 아마도 세계가 한국을 보는 방식도 바꿀 것이라고요. 그날 아침 대통령궁의 회의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저희 군의 모든 고위 장군들에게 둘러싸인 길고 반짝이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에어컨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저희 군사 장비의 미래를 결정할 순간이요. 몇몇 장군들은 여전히 중국산 더 싼 무기들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테이블에 펜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오랜 명성을 가진 미국 무기들을 고수하고 싶어 했어요. 미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신뢰할 수 있었어요. 다른 장군이 덧붙였어요. 왜 새로운 것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지만 머리는 맑았어요. 여러분, 방 안에 각 얼굴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 박격포를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봤고요. 빠르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테스트한 어떤 것보다도 저희 군인들을 더 잘 보호한다는 거예요. 저희의 가장 경험 많은 지휘관 중 한 명인 아흐메드 장군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하지만 알파라지 차관님, 한국은 그렇게 작은 나라잖아요. 저희가 전쟁에 나가면 정말로 그들을 믿고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필요할 때 그들이 배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죠?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를 직접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네. 아흐메드 장군님, 완전히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고객들을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필리핀이 끔찍한 폭풍 중에 박격포 하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이 즉시 그곳으로 날아갔어요. 위험한 날씨에도 그냥 고장난 기계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요. 수리 매뉴얼을 보내지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을 보냈어요. 몇몇 장군들이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저희 군인들을 직접 훈련시킬 거예요. 저희 나라의 서비스 센터를 건설할 거고요. 그들은 그냥 무기를 배달하고 사라지지 않아요. 충성심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배달해요. 방이 매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며 제가 다음에 뭘 말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체 토론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던 대통령이 마침내 말했어요. 알파라지 차관, 이건 매우 중요한 결정이야. 이 권고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나? 더 곧게 서서 그의 눈을 직접 바라봤어요. 네. 각하, 100% 확신해요. 대통령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조용했어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역사를 만들어보자.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을 선택한다. 6주 후, 저는 저희 군사훈련 시설에 서서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박격포들이 약속했던 정확한 시간에 아부다비에 도착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군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보통 몇 주가 걸리는 훈련이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의 가장 어린 군인들 전에 박격포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도 이틀의 교육 후에 한국 장비를 쉽게 조작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간단해요. 한 젊은 군인이 큰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누구나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새 장비는 저희의 가장 큰 기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고장이 전혀 없었어요. 단 한 번의 파손이나 실패도 없었어요. 저희 군인들이 거대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다니고 가슴을 자랑스럽게 펴고 있었어요. 훈련 휴식 시간에 저희 군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이 한국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걱정할 줄 알아. 지난주 그 훈련 기억나? 이 박격포들이 너무 완벽하게 작동해서 아마 내 전체 분대를 구했을 거야.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다른 나라들과 달라 보여 실제로 올바른 일을 하려고 걱정하는 것 같아. 그 말들을 들으니 마음이 만족감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소문이 전 세계 군사계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프랑스, 이집트,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저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희 한국 박격포에 대해 질문하면서요. 그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인지 알고 싶어 했어요. 2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이 전 세계 톱5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됐어요. 한국 군사 장비를 전에 고려해 본 적이 없었던 나라들이 이제 그걸 사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장 먼저 믿었던 나라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회의적일 때 한국에 기회를 준 첫 번째 나라는 자이드의 마지막 말.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 발코니에 서서 사막의 별들처럼 반짝이는 아부다비의 아름다운 도시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밤 공기가 얼굴에 기분 좋게 느껴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만족감을 느꼈어요. 한국 박격포에 대해 처음 들었던 그 잠 못 이뤘던 아침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해봤어요. 저희는 한때 한국이 무기 사업에 너무 새롭다고 생각했었어요. 혼잣말로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작고 군사 장비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고요. 아래 거리를 천천히 이동하는 교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고 있어요. 한국은 그냥 좋은 기계나 첨단 기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발코니를 가로질러 불어왔고 저는 완전히 평온함을 느꼈어요. 그들은 하는 모든 일에서 마음, 정직함,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합이 그들을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게 만들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도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어요. 이제 한국 무기들로 보호받고 있고 그것들을 완전히 신뢰하는 군인들이 조작하는 도시를요. 저희는 그날 그냥 무기를 산 게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진정한 친구를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사이의 이 파트너십이 앞으로 많고 많은 해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